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올해 들어 북한과 관련한 제재 대상을 한 건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12월까지 이런 상황이면 약 9년 만에 북한 관련 미국의 독자 제재가 한 건도 나오지 않은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해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를 부과하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지난해 12월 8일 이후 북한과 관련해 한 건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석탄 수송에 관여한 북한과 중국, 영국, 홍콩, 베트남 소재 6개 해운업체를 미국의 제재 조치인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올렸었는데 이 조치 이후 현재까지 북한과 관련한 제재 추가 지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면 올해는 지난 2012년 이후 9년 만에 북한 관련 제재가 없는 해로 기록되게 됩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의 대북 제재 조치는 지난 2013년 4회, 2014년 1회,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4회씩 발표되다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가속화된 2017년에는 9번, 이 여파가 이어진 2018년에는 12번의 제재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2019년부터 제재 부과 발표 횟수가 5회로 떨어지고 2020년엔 트럼프 전 행정부의 최저 수준인 4회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올해는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적은 제재 부과가 이뤄지면서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 부과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동의하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 이행이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Now, without commenting on Nicaragua or Venezuela, I would say that North Korea presents the far greater threat to the peace of the world and certainly to its own people. If they're not enforced rigorously, then as Josh says, they're hard to enforce, right? They're expensive to enforce. And if they're not enforced, then what you have is a system where we're squandering opportunity to drive North Korea to the negotiating table.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추가 지정이 감소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미국 법무부는 형사와 민사 등 대북 제재 위반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법무부는 다른 부처들보다 좀 더 자유롭다면서 수사기관 등은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관련 증거가 포착되면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일본 해상 주변에서 참여하는 여러 서방 국가들의 대북 제재 감시 활동은 효과적이며 앞으로도 관련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9일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일본 주변 해역에서 관련 국가들의 항공기와 함정이 벌이고 있는 감시 정찰 활동은 북한 선적이 관여한 선박 간 환적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며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국가들과 협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주변 해상에서는 지난 9월부터 11월 사이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의 호위함과 정찰기가 참여해 대북 제재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캐나다 국방부를 인용해 지난 10월 중순 이후 선박 간 환적 장면이 포착된 선박이 24척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 결과에 대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검토를 통해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고 기존의 일부 순환 병력을 상시 주둔시키기로 하면서 해구산과 미사일 방어, 재래식 병력으로 구성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는 계속 보장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이번 검토 결과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동맹 방어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라면서 일부 병력의 경우
오늘 밤 당장 싸울 준비 태세를 위해 상시 주둔이 순환 배치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웬런 선임 연구원은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입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미국 국가안보 정책에 관여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일부 순환 병력의 상시 주둔 결정도 운용상 효율성을 위한 군사 분야에서는 흔히 있는 기술적인 변화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검토보다는 다가오는 국방 전략과 핵무기 정책 재검토 결과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이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 보호를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고 망명 의사를 밝힌 탈북민은 국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도카 사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인권담당관은 한국국가인권위원회가 29일 서울에서 주최한 북한 인권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제3국 내 탈북 난민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고 국제난민법과 인권법은 강제 송환을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북한을 탈출한 그래서 현재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민들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제 담당관은 특히 제3국 내 탈북민이 체포된 경우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이들의 북송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해 3국 내 탈북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유엔 인권담당관이 한국 국가기구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탈북민 보호를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건 그만큼 한국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의 사지 인권담당관은 한국 내 북한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도 강조하면서 이들 단체들이 정부의 국가행동계획 수립에 참여해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주요 특별보고관들은 앞서 한국 내 북한 인권 단체들과 탈북민 단체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사무조사와 대북전단 금지법 처벌 등의 조치에 대해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공개 소환을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틀째 회의에선 백범석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이 국제원칙인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는 한국행 의사를 밝힌 어떤 북한 주민도 북한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정부는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설사 탈북 동기가 범죄 도피라 하더라도 이를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난민지위 협약상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과 달리 예외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대상이 난민일 필요도 없고 그냥 인간이면 다 적용받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동해 북방 한계선 이남 지역에서 납포된 뒤 한국에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조사한 후 이들이 오징어 잡이배에서 동료 선원 12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알려져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시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한국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어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적법 절차 없이 탈북민들을 북송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은 북한 등 적국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미국의 핵 억지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미국 해병대 출신으로 이라크전에 참전했으며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미래 국방전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세스 몰튼 민주당 하원 의원은 29일 미국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핵무기 위협 감소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관여를 해야 하지만 핵선제 불사용 정책 전환은 답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선제 불사용 정책은
북한 등 적들의 도발을 더 대담하게 만들고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훼손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동맹국들이 자체 핵 억지력을 추구하게 만들어 오히려 핵무기 확산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새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핵선제 불사용 원칙을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초 검토에 들어간 새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는 핵무기를 억제력 유지와 반격에 한정하고 선제 공격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핵선제 불사용 정책으로의 변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이 북한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해킹 공격을 벌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국제 사이버 보안 기업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본부를 둔 국제 사이버 보안 기업 카스퍼스키는 29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 스카크러스트, 일명 금성 121이 탈북민과 언론인, 대북 전문가, 행정부 공무원과 외교관을 상대로 이메일에 악성 코드를 심어 유포했으며 이를 통해 정보 탈취와 원격 조종을 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카크러프트는 북한의 최근 정세와 안보라는 주제의 칼럼을 이메일에 첨부해 접속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관련 종사자들의 접속을 유도했으며 접속을 하면 치노토라는 악성 코드가 실행돼 문서 도용과 정보 탈취, 원격 조종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스퍼스키는 북한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피해자에 대한 역학조사 수행 과정에서 해당 악성 코드를 발견했으며 해커들은 SNS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에게 미리 접근해 얻은 이메일 정보를 통해 해킹을 시도하는 특징을 보였다면서 북한 관련 종사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